오늘은 택틱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unfolding definitions 그리고 destruct라고 하는 택틱이 있죠. 근데 그것을 compound expression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 공부할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그냥 non-variables 그러니까 변수가 아닌 표현항, term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unfolding definition이죠. 이 unfold라고 하는 택틱은 전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는 아주 쉬운 거고 먼저 squar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죠. n 제곱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함수인데 이런 걸 증명해라. 그러니까 곱하기를 제곱한 것은 제곱한 것을 곱한 거와 같다. 뭐 이런 얘기고 증명은 쉬운데 이 상태에서 우리의 골프랍이 등식이니까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심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unfold 하면 되죠. 스퀘어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이 곱하기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쉽죠. 그 다음에 뭐 쉬운 거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fo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고 이것은 상수 함수죠. 임의의 x가 들어왔을 때 그 리턴 값은 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foo m 더하기 1. 그럼 이건 당연히 6이 되겠죠. foo m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것도 5 더하기 1에서 6이 되겠죠.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인트로 해주고 심플 해주면 되죠. 6 이퀄 6으로 딱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bar라고 하는 함수는 잘 보면은 0일 때는 5이고 0이 아닐 때는 그 s하고 임의의 어떤 자연수가 나타났을 때 그때도 5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fu하고 같은 함수죠. 상수 함수이고 값이 5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렇게 컴퓨터 바 제로, 0일 때는 5구 여기 나타나죠. 그다음에 12일 때도 5구 다 좋습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임의의 n일 때 어떻게 되느냐? n을 variable로 정의를 하죠. 그러면은 컴퓨터 바 n 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n이 어떻든 간에 그것의 값에 상관없이 리턴 값은 항상 5가 나오는 건데 얘는 컴퓨터 바 n 했을 때 5라는 답을 못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정의만 보여주고 말죠.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0하고 언더스코어죠. 여기는 0하고 s 언더스코어인데 콕에서 내부적으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어차피 그 결과는 똑같은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이 바 n을 계산하는 이 작업은 이 모듈 안에서 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모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밖에서도 n이 살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fact하고 my 해주고 n equal n이다. 그러면 이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먼저 인트로스를 하죠. 인트로스를 하면은 뭐 그 다음에 증명이 아주 쉽죠. 만일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이거를 보았을 때 여기가 n0로 바뀌죠.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n0로 바뀝니다. 물론 증명에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n이라고 이름을 주었는데 이게 n0로 바뀌었다는 게 좋을 건 없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n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n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콕이 그 묶인 변수 n을 n0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우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바 함수가 아이덴포턴트하다 그러죠. 아이덴포턴트라는 건 뭐냐 하면은 두 번 적용하나 한 번 적용하나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하죠. 이 부분이 5고 좌변은 또 5가 되고 우변은 5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퀄리티가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거 증명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양변이 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심플 해주면은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럴 때 이제 unfold 해주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물론 unfold 한 다음에 금방 심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야죠. n이 0인 경우에는 여기 매치돼서 5가 나올 것이고 n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 언더스코어에 매치돼서 5가 나올 것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디스트럭트를 해주면 아주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oo하고 ba하고 사실은 똑같은 함수거든요. 항상 5를 리턴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foo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ba로 다 바꿔줘도 역시 성립하겠죠. 증명은 조금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심플이 아무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unfold 해주고 다시 destruct 해주면 다 된다 이런 얘기죠.
방금 제가 who랑 bar가 같은 함수라고 했는데 그래서 who equal bar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걸 보세요. who m equal who m 더하기 1. 너무 당연한 거죠. 양변이 5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걸 증명할 때 심플 해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보세요. 이 상태에서 simple. 안 되죠. 그런데 이때 reflexivity 해주면 또 됩니다. 콕은 이 상태에서 이 좌변과 우변의 표현이 충분히 simplify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eflexivity는 되고 simple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하여튼 우리의 상식과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destruct라고 하는 택틱을 compound expression, 즉 non-variable, 변수가 아닌 표현에 대해서 쓰는 그러한 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죠. 처음에 볼 예는 역시 아주 silly한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false고 아니라면 n이 5일 때는 false고 또 아니라면 false고 그러니까 이것은 constant 펑션이죠. Boolean constant function. 그래서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n에 대해서 silly 펑션 n은 false다. 이 단순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요. 이제 여기까지 오고요. 당연히 인트로스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silly 펀을 unfold 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if then else 표현이 있을 때는 항상 이 if 바로 뒤에 있는 boolean term에 대해서 destruct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destruct n equal 물음표 3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true일 때는 false고 true가 아닐 때는 이 else 이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destruct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n equal 3일 때는 아주 쉽죠. false equal false니까 reflexivity. 그 다음에 n이 3이 아닐 때는 이때는 다시 요 if 바로 뒤에 n equal 물음표 5가 있으니까 이러한 compound expression에 대해서 destruct를 쓰는 거죠. 그러면 뭐 n이 5일 때와 아닐 때 다 증명이 됩니다. 아까 보았던 이그젬플에 좀 보충할 게 있어서 이리 와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foo m은 5고 foo m 더하기 1도 5가 되겠죠. 그런데 심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하지만 컴퓨트를 하면 여기 5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컴퓨트 foo m 더하기 1 이것도 5가 나타나죠. 하지만 bar는 값이 아니라 그 정의 식만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뭐 리플렉시비티 하면 하여튼 증명은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트는 계산을 해주는데 심플은 계산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다시 한번 컴퓨터 foo m을 하면은 계산이 안 됩니다. fail 합니다. 왜냐하면은 reference m이 현재 environment에 없다고 하고 있죠. 그 reflexivity를 해서 이 go를 제거한 후에는 이 m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 환경에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일로 와서 그 다음 문제는 조금 non-trivial한 거고요. 별이 3개입니다. 그래서 combine하고 split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타입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정의를 보면은 combine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리스트 lx와 ly를 받아서 lx의 첫 번째 원소와 ly의 첫 번째 원소의 pair, 그 다음에는 lx의 두 번째 원소와 ly의 두 번째 원소의 pair, 이런 식으로 페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 값의 타입은 리스트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컴바인의 정의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스플릿 정의를 보면은 이게 안 나옵니다. 타입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정의 코드는 여기 나타나질 않죠. 왜냐하면은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함수와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tactics 파일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리스트인가 거기서 정의되었던 것을 임포트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파일에 보면은 이 컴바인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스플릿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엑서사이즈였어요. 그리고 그냥 어드미티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컴파일 해놓은 것을 여기서 임포트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연습 문제에 답을 넣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컴바인과 스플릿을 임포트할 당시에는 스플릿의 정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코멘트에 넣어놨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XY 페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받아서요. 그리고 이 리스트의 원소들에서 첫 번째 성분들만 뽑아서 만든 리스트를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원소들의 두 번째 성분들을 쭉 뽑아서 만든 리스트를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페어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턴 값은 페어인데요. 그 페어의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은 각각 리스트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컴바인과 스플릿이 서로의 역함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이제 증명할 겁니다. 먼저 인버스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함수 f와 g가 서로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의 함수의 정의역이 이 두 번째 함수의 공역이 되어야 되고 역으로 이 공역은 또 정의역이 되어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y의 원소 임의의 소문자 y에 대해서 g를 어플라이하고 그 결과에 f를 어플라이하면은 원래의 y로 되돌아오는 이런 경우에 f를 g의 역함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때 left inverse 즉 좌역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g는 f의 우역 함수라고 합니다. 이럴 때 g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고요. f는 onto 즉 surjective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투원 함수는 좌역 함수를 가지고 모든 onto 함수는 우역 함수가 됨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실들은 그 집합론에서 보통 가르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은 이산수학, 그러니까 discrete mathematics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left inverse를 정의했고 right inverse는 또 비슷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inverse라고 하는 것은 즉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left inverse인 동시에 right inverse인 것, 그때 서로 inverse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딱딱하고 엄격한 수학 얘기를 했는데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그 역함수가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알아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볼까요? 처음에 증명할 것은 이것입니다. split L이 L1, L2이면 combine L1, L2는 L이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컴바인이 스플릿의 left inverse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combine split L equal L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게 다시 여기를 보면은 지금 combine과 split이 서로 역함수임을 보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의역과 공역을 보면은 여기는 좋아요. 리스트 x 곱하기 y, 리스트 x 곱하기 y. 하지만 여기와 여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컴바인은 본질적으로 이변수 함수인데 콕에서는 항상 이 커링을 통해서 일변수 함수 두 개의 합성으로 이걸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역과 이 공역이 일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컴바인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스플릿은 onto 함수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바인이 스플릿의 left inverse임을 말해주는 그러한 프로포지션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이라고 써놨죠. 그런 프로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한 거죠. combine split L equal L 이게 가장 깔끔한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L1과 L2가 길이가 같고 그리고 L1이 L을 스플릿한 것의 첫 번째 성분이고 L2는 두 번째 성분인 경우에는 combine L1, L2가 L이 된다. 이 프로포지션이 조금 긴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의미에서 동등한데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거를 보조정리로 사용하면 이거를 쉽게 증명할 수 있고 이거를 보조정리로 사용하면 이거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할 겁니다. 실제로 SF에서도 이걸 증명하라고 연습 문제를 내어놨죠. 그러니까 이 combine L1, L2인데 이걸 갖다가 L1, L2라고 생각을 하면은 L1, L2 대신에 split L을 쓸 수 있죠. 그럼 combine split L은 L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부정확한 얘기지만. 그럼 이제 증명을 볼까요? 먼저 인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induction on L이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L이 nil인 경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골프랍이 전칙문이니까 인트로를 다시 해주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split nil은 뭐가 되냐 하면은 nil, nil 이렇게 두 개의 nil 리스트로 이루어진 페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플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현재 스플릿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몰라도 에러는 안 났죠. 그건 왜냐하면은 스플릿의 타입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와서 코멘트 아웃 해놓은 거를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럼 이제 좀 될 겁니다. 여기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좌변이
그럼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L1이 nil, L2도 nil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인젝션이죠. 인젝션을 쓰면은 이렇게 L1이 nil, L2가 nil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거의 보이죠. L1이 nil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렇게 대입하고 그러니까 rewrite 해주고 뭐 계산하면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어드미트를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이스 단계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귀납 단계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귀납 가설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combine L1, L2 equal T 이런 표현이 이 골프랍에 어디 나타나면 좋습니다. 먼저 인트로스 해주고 이 H는 헤드 원소죠. 이게 페어란 말이죠. 근데 이 H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런데 이 페어 H를 H1, H2 이렇게 각각의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이 증명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디스트럭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H는 페어거든요. 그래서 페어라고 하는 컨스트럭트를 써서 생성이 된 겁니다. 생성자가 한 개예요. 생성자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디스트럭트를 쓸 수 있죠. 이거는 케이스 어널리시스가 아니고 그 H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우리가 얻어내는, 다시 말하면 H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이름을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H가 H1, H2라고 이렇게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플 하는 거죠. 여기가 이 증명의 핵심인데 매치하고 뭐가 나왔을 때는 이 컴파운드 익스프레션에 대한 디스트럭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럭트하고 스플릿 T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H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이제 뭔가 될 것 같죠? L1이 H1 콜론 T1이고 L2가 H2 콜론 T2가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그래서 인젝션을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L1이 이거고 L2가 이거니까 리라이트를 두 번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심플 한번 해주죠. 그럼 여기서 드디어 콤바인 T1, T2가 T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L1, L2죠. 그런데 L1, L2는 전칭 한정사로 묶여 있으니까 여기다가 T1, T2를 대입을 하면 딱 떨어지죠. 이걸 보면 우리가 이 균합과설을 이 골프랍의 증명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어드미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그젬플은 뭐 역시 증명 자체는 쉬운데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것이 그 디스트럭트 다음에 인트로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EQN, 콜론 EQ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이쿠에이션 부분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러한 예입니다. 먼저 sillyfun1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 silly합니다. 3이거나 5일 땐 true고 그렇지 않으면 false인 그런 함수인데 뭘 증명하고자 하냐면은 sillyfun1n이 true라면 그럼 n이 3이나 5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odd n이 true가 나와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참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EQ라고 하는 가설에 sillyfun1이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unfold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n equal 물음표 3 이것에 대한 디스트럭트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아마 증명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서브고를 보면은 odd n equal true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증명이 될 리가 없죠. 우리는 n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이 n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EQN 뒤에. 그러니까 디스트럭트 뒤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디스트럭트 뒤에 EQN 해가지고 뭘 써줬죠. 이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트럭트에서 이 EQN을 넣어준 게 다르죠. 그럼 처음에 이 경우에는 아까는 없던 정보가 여기에 있죠. HEQE3라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그거죠. 그래서 n equal 물음표 3이 true라는 정보가 이 컨텍스트에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n이 3일 테니까 add 3를 넣고 싶은 겁니다. 즉 n을 3로 rewrite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rewrite가 안 되죠. 이때 쓰는 것이 뭐냐면은 eqb true라고 하는 거죠. n equal 3으로 바뀌었죠. 다시 되돌아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rewrite 할 수 있죠. 이렇게 rewrite를 해주고 그러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가 false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n이 5인지 아닌지를 봐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n이 5인 경우에는 요게 있죠. 요게 true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이 큐비 true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n equal 5가 여기 나오니까 rewrite가 되는 거고, 마지막 경우에는 뭐 그냥 이 eq라고 하는 가설이 모순이니까 되는 거죠. discriminate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때도 역시 그 eqn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트럭트 뒤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이그젬플은 별 3개짜리라서 대략 이렇게 힌트를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데 왜 별이 3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eqb true와 eqb ref를 쓰면 뭐 쉽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증명했던 거의 역방향인데요. 아까는 컴바인이 스플릿의 그 레프트 인버스임을 증명했죠. 이번에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먼저 컴바인의 정의를 한번 봐주고 스플릿의 정의도 보고, 이거는 컴바인이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죠. 여기 보면은 그 스플릿 L이 이거라고 했는데 이 L이 컴바인 L1, L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은 스플릿 컴바인 L1, L2는 L1, L2다. 그러니까 스플릿이 컴바인의 레프트 인버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컴바인이 스플릿의 라이트 인버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프랍이죠. 근데 이거 증명할 때는 레마가 하나 필요합니다. 컴바인 닐이라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L1, L2를 컴바인해서 닐이 나왔다. 그렇다면 L1도 닐이고 L2도 닐이라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럼 이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 정리로 와서 티어럼의 이름은 이거고요. 그때 증명해야 할 프랍은 여기 있습니다. 정의는 여기 있고요. 고울 프랍이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드시 unfold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인트로스 해주고 인덕션 unl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인트로스 해주고, 여기 보면 계산을 해줄 수 있죠. 스플릿 닐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심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조건문이니까 인트로스 해주고, 여기서 이 가설에 컴바인 L1, L2가 닐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 컴바인 닐이라고 하는 레마의 이 부분입니다. 컴바인 L1, L2가 닐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고울 프랍인데 잘 보면 좌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메트리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apply, combine, nil을 써주면 당연히 되겠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브 고울이 있는데 다 간단하게 그냥 exact 뭐 해주면 됩니다. 설명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납 단계죠. 이렇게 IHT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울 프랍에 split t equal L1, L2 뭐 이런 형태가 어딘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있죠. split H 콜론 T가 L1, L2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스를 해주고, 아까 했듯이 H가 지금 페어니까 페어는 항상 디스트럭트를 해주면 더 증명하기에 좋습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 원래 H가 있었죠. 요거에 바뀔 겁니다. H1, H2로 바뀌었죠. 여기도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컴바인을 보면은 이 우변은 헤드 부분과 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1과 L2도 각각 헤드와 테일로 디스트럭트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L1에 대한 디스트럭트를 합니다. 먼저 L1이 닐인 경우죠. 이때는 뭐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L1이 닐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 H1'과 테일 L1'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아까 L1이 닐일 때는 그냥 됐었지만 이번에 L1이 닐이 아닐 때는 L2도 역시 디스트럭트를 해줘야지 뭐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엔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가지, H1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이게 세 가지로 나뉘죠. 왜냐하면 H1'은 H1, H2'은 H2, 그 다음에 컴바인 L1', L2'은 T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젝션 뒤에 이렇게 세 개의 가설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고울 프랍의 좌변을 보면은 이걸 심플 하면은 이 스플릿 T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때 스플릿 T가 L1'과 L2'의 페어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서트를 합니다. 이렇게 스플릿 T는 이거다 한 다음에 어떻게 증명을 한다고 치고 어드미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심플을 해주면은 좀 더 보기 좋게 나오죠. 여기 스플릿 T가 있지만 이럴 줄 알고 이렇게 스플릿 T equal L1 프라임, L2 프라임이라고 어서트를 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계산이 돼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스플릿 T 대신에 L1 프라임, L2 프라임이 들어가니까 L1 프라임은 LX에 매치되고 L2 프라임은 LY에 매치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L1 프라임이 들어가고 여기에 L2 프라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거의 다 됐죠? H1, H1 프라임인데 이건 여기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드미트 해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여기 대충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그냥 힌트죠. 어드미트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for all B와 exists B입니다. 여기서 B는 물리안을 뜻하는 겁니다. for all B 다음에는 어떤 수어가 오죠. add. 그 다음에 리스트가 오죠. 그럼 13579가 모두 add이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되어야죠. 여기는 false의 negation B가 true냐? and false의 negation B가 true냐? 그럼 맞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0의 even이 true냐? 맞죠. 2도 맞죠. 4도 맞죠. 근데 5의 even은 true가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for all인데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게 흥미있는 건데 여기가 nil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5와 같다는 것을 만족하느냐? 만족을 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를 vacuously true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이걸 볼 것도 없이 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exists B는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에 수로가 있고 여기 리스트가 있죠. 그럼 이 중에 하나라도 이것이 참이 되는 게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와 같다는 수로가 0, 2, 3, 6에 다 틀리죠. 그러니까 false고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ndb2라고 하는 것은 unary 펑션이죠. 그 다음에 true가 나오면 true고 false가 나오면 false인 겁니다. and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true, true, true고 true, true 맞고 true, false 이거 false란 말이죠. 하여튼 이 경우에 true입니다. 왜냐하면은 ndb true, true가 이게 true니까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라도 exist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홀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두 개나 있네요. true고 여기서는 짝수인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empty니까.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거짓인 거죠. 이런 함수를 construct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별이 4개짜리인데 이런 함수는 암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닛 테스트들은 다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exists B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유닛 테스트고요. 유닛 테스트는 여기까지고 여기 함수를 또 하나 정의합니다. exists B prime입니다. 그러니까 exists B를 이런 식으로 fix 포인트를 써서 recursively 정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이미 for all B를 알고 있기 때문에 for all B의 negation에 또 negation 해주면 exists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 정확히 말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 코드에 담겨 있는 거고 이 코드를 우리의 자연 언어로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논리에 대한 기본 지식인데 for all을 이용해서 exist를 정의하는 거죠. 사실 역으로 exist를 이용해서 for all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그런 문제들은 제가 보충 자료로 콕스타디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한 exists B'과 아까 정의했던 exists B가 사실은 같은 함수다. 그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모든 테스트 함수, 즉 unary boolean 펑션이죠. 그리고 모든 리스트에 대해서 exists B 테스트 L은 exists B prime 테스트 L이라는 거죠. 이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트로 해주고 인덕션 해주고 여기서 unfold를 해줘야 될 겁니다. exists B는 이거는 계산이 되는데 exists B prime은 계산이 안 돼서 unfold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어드미트 해주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여기서 하나의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물리한 텀이 있고 or가 있다던가 물리한 텀이 있고 and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 물리한 텀에 대해서 디스트럭트를 쓰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참일 때는 이거 전체가 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거짓일 때는 이게 사라지고 요거만 남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럭트 해주고 이렇게 여기서 simple 하면 계산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여기 true, o와 뭐기 때문에 좌변이 당연히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exists B prime 있으니까 아마 unfold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est H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여기 가설에 true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로직 챕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